안녕하십니까. 알기 쉽게 해설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5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엔티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속성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식별자를 정의하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연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할 내용은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유형과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이제 정리가 되고요. 다음 6일차 수업부터는 이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할 내용을 목차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자,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맺고 있는 두 테이블 간의 레코드가 매칭이 되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차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디널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차수성의 유형에는 이제 1대1, 1대다, 다대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여기에 속하고 여기서 적용되어지는 예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성이라고 하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성을 지정하거나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따라서 선택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를 정의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관계에 대한 정의가 끝난 이후에는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마지막 보시면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마지막 보시면 이제 실습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자, 관계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관계란 업무적인 연관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관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시면, 자, 두 개의 실체 간에 명명되어진 의미 있는 연결이며 두 실체 간의 업무적인 연관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두 테이블 간에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두 엔티티 간의 어떤 업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회원과 지금 비디오라고 하는, 그죠, 엔티티가 있는데 얘네 둘이 관계가 있는지를, 그죠, 설명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회원은 비디오를 대여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비디오는 회원에게 대여되어진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동사 구, 맞습니까? 대여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관계를 통해서 정의가 되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여라고 하는 관계 엔티티가 여기서 정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제도 보시면, 자, 고객은 상품을 주문한다. 그 다음에 상품은 고객에게 주문되어진다. 자, 그러니까 고객과 상품 간에도 이러한 어떤 주문이라는 관계가 정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관계란, 그죠, 두 개의 실체 간에 명명되어진 의미 있는 연결이며 두 실체 간의 업무적인 연관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관계란 업무적인 연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본적으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차수성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수성이란 양쪽 테이블 간, 그래서 두 개의 양쪽의 엔티티 간에 레코드가 매칭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차수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테이블 간에 레코드가 매칭되어지는 유형을 정의한 것으로, 자, 1대1과 1대다, 그 다음에 다대다 관계가 있다. 그래서 차수성의 유형에는 1대1, 그리고 1대다, 그 다음에 다대다 관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관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이란 A 테이블에 있는 한 레코드는
자, B 테이블에 있는 한 레코드와 일치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B 테이블에 있는 어떤 하나의 레코드도 A 테이블에 있는 하나의 레코드랑 매칭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사원 엔티티와 부서 엔티티 간의 어떤 관리상의 목적으로, 그죠? 관계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의 사원이 어떤 하나의 부서를 관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부서는 어떤 한 명의 사원에게 관리가 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원 엔티티와 부서 엔티티 간의 내용을 보시면, 자,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 총무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산부는 선동열이라고 하는 사원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원 엔티티와 그 다음에 부서 엔티티 간의 관리상의 목적으로, 그죠? 어떤 관계를 정의한다면, 이 두 개의 엔티티는 서로 1대1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1대1 관계는, 그죠? 대략 전체의 관계의 유형에서 약 한 10% 정도의 관계를 차지하고 있는 게 1대1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업무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1대1 관계가 전체 관계의 유형에서 약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관계의 유형도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대1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대다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다. 자, A 테이블에 있는 각각의 레코드는 B 테이블에 있는 하나 이상의 레코드와 일치하나 B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는 A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와 단지 하나만이 일치하는 관계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서와 사원 간의 소속 관계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의 부서에는 여러 명의 사원이, 그죠? 배정될 수 있죠. 그리고 자, 한 명의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소속이 되어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무부에는 홍길동, 박찬호, 박세리, 이러한 사원들이 총무부라는 부서에 배정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박찬호는, 그죠? 총무부라고 하는, 그죠? 이쪽이 부서 테이블의 레코드, 그죠? 하나의 레코드에만 매칭이 되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박찬호가 총무부이면서 전산부이다, 이렇게 관계가 정의가 되어질 수는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부서와 사원 간의 어떤 소속 관계를 정의할 때 1대다 관계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다 관계는 가장 일반적인 관계의 유형으로 전체 관계 중에서 약 90%의 관계가 1대다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대1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계는 1대다 관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관계의 유형은 1대1과 그 다음에 1대다, 그 다음에 다대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관계가 10%고 1대다 관계가 90%고 그럼 이것 두 개만을 가지고도 이제 100%가 되네요. 그러면 다대다 관계는 0%라는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 다대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대다. A 테이블에 있는 각각의 레코드는 B 테이블에 있는 하나 이상의 레코드와 일치하고 B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도 A 테이블에 있는 하나 이상의 레코드와 일치하는 관계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과 상품 엔티티를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고객과 상품을 정의하면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상품을 주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의 상품은 여러 고객에게 주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라는 관계를 정의하고 있고 이 둘의 관계는 1대다 관계, 죄송합니다. 다대다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홍길동이라는 회원은 여러 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하나의 상품은 여러 회원에게, 그죠? 구매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엔티티는 서로 다대다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대다 관계가 반드시 존재하네요. 그죠? 이런 식의 유형이 다대다 관계니까 다대다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근데 왜 다대다 관계는 0%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상품, 이것 두 개는 반드시, 분명히 다대다 관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예, 제가 나눠드린, 그죠? 강의 자료 파일을 한번 보시죠. 엑셀로 된 강의 자료를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내용이 정의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학생, 그죠? 테이블이 있고 동아리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은 봉사 동아리에 가입하고 뭐 축구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 다음에 박찬호라고 하는 학생은 그죠? 뭐 놀기 동아리에 가입하고 농구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 다음에 선동열은 봉사 동아리에 가입했고, 임꺽정은 뭐 축구 동아리에 가입했고, 차범근은 뭐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고, 하나의 동아리는 여러 학생들로 구성된다. 자, 그러면 이 관계도 역시 다대다 관계네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자, 그럼 이 학생이 어떠한 동아리에 가입해 있는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학생이 어느 동아리에 가입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학생 테이블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의 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등록된 숫자만큼, 그죠? 동아리 숫자만큼 한 명의 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동아리 1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은 AA라는 동아리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동아리 2 해서 자, 홍길동이라는 학생은 BB라는 동아리도 가입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우의 수는 그죠? 동아리의 숫자만큼 정의를 해주셔야 되니까 동아리 3, 그 다음에 동아리 4,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 개의 동아리를 정의를 하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박찬호는 AA라는 동아리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선동열은 AA, 그 다음에 BB, 그 다음에 CC라는 동아리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임꺽정은 CC, 그 다음에 DD라는 동아리에 가입했고, 뭐 차범근은 뭐 BB라는 동아리에 가입하고, 이종범은 아무런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컬럼들을 추가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컬럼들을 추가해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어느 동아리에 가입했는지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동아리에 등록한 만큼만 저장이 되어지니까 동아리에 등록하지 않은 이런 숫자의 컬럼들은 다 널 값이 들어가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종범 같은 경우는 아무런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동아리 컬럼에 모두 널 값이 들어가질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렇게 널 값이 들어가진 공간들은 쓸데없이 낭비되어지는 공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 이런 동아리 등록 현황을 저장하지 말고 동아리 테이블 쪽으로 옮겨가지고 학생들이, 그죠? 어떤 학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했는지를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컬럼을 또 늘려줘야죠. 컬럼을 늘려줘야 되는데 컬럼의 경우의 수는 학생 수만큼 늘려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대다 관계는 자,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냐면 중간에 교차 실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실체들과 1대 n의 관계를 형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차 실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학생이 어떤 동아리에 가입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동아리 등록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엔티티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동아리 등록.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동아리 등록에는 어떤 컬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좀 사이즈를 좀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리 등록. 자, 그러면 자, 기존에 있는 실체와 1대1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실체들과 1대 n의 관계를 형성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을 그려봐야 되는데,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실체들과 1대 n의 관계를 형성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대 다의 관계를 형성한다.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지금 학생 테이블과 동아리 등록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동아리 등록 테이블과, 동아리 테이블과 동아리 등록 테이블도 기본적으로 관계가 정의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학생 테이블과 동아리 등록 테이블, 얘네들은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 중에서 누가 페어런트 테이블입니까? 페어런트 테이블로 선별하는 요령은, 그죠?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테이블이 페어런트 테이블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동아리에 등록하는 주체는 학생이니까 학생 테이블이 페어런트가 되고, 그 다음에 동아리 등록 테이블이 차일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라고 할 수 있는 학번이, 그죠? 동아리 등록 테이블의 포린 키로 전이가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자, 학번이 포린 키로 이렇게 전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테이블과 다시 동아리 등록 테이블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동아리 등록 테이블이 페어런트고, 죄송합니다. 동아리 테이블이 페어런트고 동아리 등록 테이블이 차일드 테이블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동아리 코드가 역시 마찬가지로 포린 키로 전이가 되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컬럼들이 더 추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등록 일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컬럼이 필요하네요. 잠시만요. 자, 등록일자, 그 다음에 등록 사유, 뭐 이 정도 내용이 정의가 되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이라는 학생이, 그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다면 1번이라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AA라는 동아리에 뭐 2002년 05월 05일날, 그죠? 어떤 이유로 가입했다. 맞습니까? 그죠? 이런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1번이라는 학생이 CC라고 하는 동아리에 2002년 6월 07일날 어떤 이유로 가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이라는 학생이, 그죠? AA라는 동아리에 2002년 08월은 아직 아니죠. 06월 13일날, 그죠? 어떤 이유로 가입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꾸준히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다대다 관계는, 그죠? 기본적으로 다대다 관계는, 그죠? 이렇게 중간에 교차 실체를 추가해서 기존에 있는 실체들과 1대 n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해서 해소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다대다 관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대다 관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 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대다 관계는 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대다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교차 실체 추가해서 기존에 있는 실체들과 1대 n의 관계를 형성해서 다대다 관계를 해소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대다 관계는 0%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내에, 그죠? 테이블들의 구조를 보면 다대다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다대다 관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대다 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다대다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교차 실체를 추가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실체들과 1대 n의 관계를 형성한다.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 실체를 추가해서 다대다 관계를 해소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대다 관계를 해소해서 정의되어지는 실체를 교차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어떤 프로세스들은 이러한 교차 실체에서 정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차 실체를 다른 말로 행위 실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행위 실체. 그래서 다대다 관계를 해소해서 얻어지는 교차 실체는 대부분의 어떤 프로세스가 정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행위 실체라고도 한다.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상품을 주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상품은 여러 고객에 의해서 판매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주문이라고 하는, 그죠? 다대다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차 실체가 정의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다대다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대다 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차 실체를 추가해서 기존에 있는 실체들과 1대1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해서 다대다 관계를 해소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성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 밑에도 보이시지만 옵셔널과 자, 먼덴터리, 그래서 의무적인 내용을 이제 선택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선택성이란 두 실체 간의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 항상 두 실체의 모든 인스턴스 간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죠? 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가 있죠. 사원이 있고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는, 그죠? 각 부서는 한 명 이상의 사원을 배치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서에, 그죠? 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 사원이 존재하는 건 옵션이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자, 각 사원은 부서에 반드시 소속되어져야 된다. 맞습니까? 어떤 한 명의 사원은 반드시 어떤 부서에 소속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는 사원이 한 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원은 반드시 어떤 하나의 부서에 소속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옵션이라는 그죠? 내용이 정의가 되어질 수 있고, 여기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먼덴터리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두 실체의 모든 인스턴스 간의 관계가 존재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존재할 필요가 굳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의할 때 이렇게 선택성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업무적인 내용과 같이 맞물려서 해석을 하시면 보다 더 쉽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제 관계의 표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의 유형은 실질적으로 1대1과 그 다음에 1대 다, 이러한 관계의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밑에 exactl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대1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첫 번째 내용이죠.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실체 1에는 반드시 하나의 레코드가 존재해야 되고, 실체 2에도 그것과 대응되는 반드시 하나의 레코드가 존재해야 된다. 그죠? 1대1 관계입니다. 실체 1에는 반드시 하나의 레코드가 존재해야 되고, 그것과 대응되는, 그죠? 실체 2에도 반드시 그것과 대응되는 하나의 레코드가 존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보시면은요, 실체 1에는 반드시 하나의 레코드가 존재해야 되고, 실체 2에는 그것과 대응되는 레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려면 하나만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실체 1에는 반드시 하나의 레코드가 존재해야 되고, 실체 2에는 그것과 대응되는 레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려면 하나만 있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유형 다 1대1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대 다 관계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체 1에는 반드시 하나의 레코드가 존재해야 되고 실체 2에는 없을 수는 없고, 그죠? 없을 수는 없고 최소한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많이 있든지. 맞습니까? 실체 1에는 반드시 하나의 레코드가 존재해야 되고 실체 2에는 없을 수는 없고 최소한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많이 있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1대 다의 유형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실체 1에는 반드시 하나의 레코드가 존재해야 되고 실체 2에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유형이죠. 실체 1에는 반드시 하나의 레코드가 존재해야 되고 실체 2에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실체 1에는 반드시 하나의 레코드가 존재해야 되고 실체 2에는 무조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맨 밑에 보겠습니다. exactly 관계라는 무엇이냐? 자, 여기 보시죠. 실체 1에는 반드시 하나의 레코드가 존재해야 되고 그것과 대응되는 실체 2에는 반드시 5개의 레코드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몇 개씩 매칭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유형을 정의할 때 이렇게 exactly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한 대당 뭐 타이어는 반드시 4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하나의 레코드랑 이쪽에 그죠? 몇 개의 레코드랑 반드시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칭이 되어져야 되는 유형,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exactl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보시면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4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몇 개씩 몇 개 이렇게 매칭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계를 이렇게 exactly 관계로 이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 다음 넘어가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라고 되어 있네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부서와 사원 간의 어떤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부서와 사원 간의 소속 관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부서라고 하는 엔티티를 이제 추출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원이라는 엔티티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엔티티란 데이터로서 관리되어질 항목들이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자, 부서라고 하는 엔티티에 포함된 속성들을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부서라고 하는 엔티티에 포함된 속성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사원이라고 하는 그죠? 엔티티에 포함되어질 이러한 속성들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속성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식별자로서 정의되어질 수 있는 속성들을 이제 정의합니다. 그래서 식별자는 각각의 레코드를 유니크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컬럼을 식별자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식별자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언더바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식별자를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서에는 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자, 근데 뭐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뭐 1대4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한 명의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반드시 소속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서와 사원 간의 소속 관계를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차수 정의를 해볼까요? 자, 각 부서에는 하나 이상의 사원이 배치되어질 수도 있다. 맞습니까? 하나의 부서에는 그죠? 한 명 이상의 그죠? 사원이 배치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배치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배치되어질 수도 있고 뭐 한 명이 배치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각 사원은 그죠? 반드시 하나의 부서에 배치되어져야 된다. 소속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차수를 설정할 수 있죠. 1대4 관계죠. 맞습니까? 관계에 대한 차수. 자, 그 다음에 자, 관계의 식별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별 여부. 그래서 각 부서에는 하나 이상의 사원이 배치되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각 사원은 반드시 하나에 소속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 그 내용을 이제 풀어서 보시면 그런 어떤 그죠? 식별 여부를 이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각 부서는 이제 사원에 배치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관계에 대한 식별, 그러니까 선택성이라는 얘기죠. 선택성은 자, 옵셔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원은
그죠? 사원은 반드시 부서에 소속되어져야 되니까 먼덴터리 관계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장 보시면 실습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실습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뒤에 그 정의된 내용 보지 마시고 일단은 그 내용, 그죠? 살펴보신 다음에 거기서 엔티티 추출하시고, 그죠? 엔티티 추출하시고 어트리뷰트 구성하고, 됐습니까? 어트리뷰트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식별자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 정의하고, 맞습니까? 관계 정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차수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성, 그죠? 식별 여부를 정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은 제가 따로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뒤에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신 다음에 그 내용은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죠.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실습을 하시고요.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